치명적 실수거든요. 다 고객이 진짜 완전 앵꼬 난 다음에 깨달으면 완전 늦는 거예요. 저도 실수했고 유피디님도 실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실수를 하고 있어. 무조건입니다. 뭐 추천을 합니다가 아니라요.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는 사장 썸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전 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할 때 내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실수도 아니고 치명적인 치명적인 실수.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업을 해가면서 다 한 번씩은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실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빨리 검토하시면서 다음 실수들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의 흑역사들을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첫 번째는 팔 수 있는 것 말고 팔릴 것을 팔아라. 즉, 시장 조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고객이 있는지, 그 고객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내가 팔 걸 정해야 되는데 팔 걸 정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듯이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수를 한다. 우리가 사전 서머를 하면서 고객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은 많겠지. 고객들은 많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고객이 나한테 있는가를 보는 것도 시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흑역사를 얘기할게. 나의 흑역사는 제가 처음에부터 무인카페 사업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라이브 커머스를 회사에서 배우고 있을 때 밖에서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팔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했으니까 새벽에 막 콘티 쓰고 막 기획안 짜고 그때 혼자 PD하고 쇼호스트 다 했으니까 먹는 거 연습하고 뭐 아무튼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주말에 방송하고.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얼마에 팔리고 있고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은 얼마의 이 가치를 지불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을까만 나의 안건이었어. 정말 그걸 밖에서 누가 어떻게 팔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고 있고 이걸로 내가 충분히 그 정도 가치를 벌 수 있을까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저는 우선은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가격 설정을 좀 잘못했어. 그냥 내가 때려 맞춰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첫 번째는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그냥 뭐 안 받고 해도 된다. 라고 말했어요? 뭐 그냥 한번 서로 해보자. 우선은 했어. 겁나 잘 팔았어. 허탈감이 오는 거죠. 두 번째 또 했어. 그때라도 빨리 해줬어야 되는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또 했어.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왔어요? 그냥 내가 일하는 노동력 시간에 비해서 이 페이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지. 이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누구인지, 내가 처음에 만날 고객들은 누구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재적 신규 고객을 만드는 라이브 커머스에 돈을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걸 밖에 나가서 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할 때는 이 정도 받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뭐 그것보다 덜 받아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을 낼 수는 없대. 그러니까 뭔가 이 레벨이 되게 안 맞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접었어요. 나 흑역사야. 이 시장 조사라는 게 우리 그때 아까도 우리끼리 아까 밥 먹고 얘기하면서 태극당 얘기했잖아요. 그때 상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해.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냥 이걸 팔아.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달라지는데 받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시장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지. 태극당 그 대표님이 3대째 하고 있고 78년째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까 밥 먹으면서 막 그 유튜브 보면서 막 감탄했잖아요. 본질을 지키고 시장과
고객을 조사를 해서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지켜야 할 것과 변해야 될 것을 구분을 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마가린 대신에 재료들을 고메버터로 바꾸고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고 요즘 사람들이 절제도로 다 이렇게 바꿨어. 바꿔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즘 큰 브랜드, 뭐 네이버 라인이나 아니면 뭐 그 이탈리아의 100년 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또 SNS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동네 빵집을 넘어서 계속 우리 이런 히스토리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콘텐츠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팔아야 될 상품이 정해진 경우도 고객과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발맞춰서 변화를 해가면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그건 정말 시장에다 나를 맡기는 거지.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겪어서 두 번째 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시장 조사를 정말 충분히 했어요.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경영 기법이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분면을 그려서 스트렝스, 위크니스, 내 사업 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보는 거고, 이 시장에서 말하는 기회와 위협 요소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인 카페 사업이었잖아요. 저의 가장 위협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나의 기회 요소는 뭘까? 사람들한테는 위협이지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인 결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이런 것들을 기회 요소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트렌드에 민감하게 잠깐 떼다가 질 사업일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강점과 기회의 영역이 많은 아이인지, 약점과 위협의 요인이 많은 아이인지, 이 사업 자체가 내가 하려는 아이가. 그래서 분석을 하시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시장조사 분석이라는 게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제시할 수 있어야 팔릴 것이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거. 사업의 영역에 들어오면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시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1인으로 했죠. 지금 계속 작은 사업에 우리 걸음마를 막 뛰어가고 있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시간이 없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멈춰.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업의 영역에 들어와도 우리는 시간과 노동력을 팔고 있는 거죠. 고용해야 된다. 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사람을 고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비효율적으로 일했는데 그냥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었어. 저희는 수많은 계약서를 써요. 직영 매장이 9개예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새로 왔어? 내가 맨날 프린트를 해가지고 정석권 매장에 갖다 놨어. 쓴 다음에 퇴사를 한다. 그럼 또 가가지고 또 그걸 쓰는 거야. 그거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 어떤 걸 알고 나서 진짜 모두의 사인이라는 전자서명 아시죠?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야. 근데 저처럼 계약서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그거를 썼을 때 시간이 진짜 얼마나 많이 아껴지는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그거를 알고 도입한 다음에는 1초면 끝인 거야.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저는 다른 것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가 늘 고민하거든요. 그 비효율적인 게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자동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와 고민하지 않는 자의 그 다음 단계와 몇 달 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거다. 그 옛날에 그 어떤 책인가? 게을러야 한다, 화장은. 어떻게 하면 덜 일할 수 있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화장이 더 많이 일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였더라고요. 세 번째, 이건 아주 최근에 깨달은 흑역사. 나 말할까 말까. 아주 최근에 깨달은 흑역사 얘기하겠습니다. 난 솔직하니까. 마케팅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케팅은 좀 돈 있는 회사가
돈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 이를테면 수학이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수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씨를 뿌리는 작업인 거야. 근데 내가 열매를 계속 수확을 해. 씨를 안 뿌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수확할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지금 저희 사업을 한 지 3년째거든요. 되게 운 좋게 감사하게 운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덕분인데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저희 분점이 거의 70개가 됐어요.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 저희 블로그에서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저희 분점을 창업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마케팅 활동과 우리를 알리는 작업을 한 개도 하지 않았더니 제 블로그에서 창업하실 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는 상태에 이르른 거죠. 씨를 하나도 그 이후로는 뿌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그동안 쌓아놨던 거 창고에서 계속 빼다 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올해 한 초중반에 그걸 느꼈어요.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이게 그러던 찰나에 제가 그걸 느끼던 찰나에 어떤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는데 되게 잘 나가던 회사도 버는 거에 일정 퍼센테이지는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마케팅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는 어느새 고객을 잃어서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갑자기 내가 너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좋은 걸 만들었으면 알려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근데 난 너무 좋은 걸 만드는 거에만 초집중을 한 거예요. 이걸 알리는 걸 하지 않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마케팅 담당을 뽑고 어떻게 보면 광고도 처음으로 해보고 그 이제서야 뒤늦게 막 이것저것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 실수를 치명적 실수거든요. 다 고객이 진짜 완전 앵꼬 난 다음에 깨달으면 완전 늦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저는 마케팅에 앞서서 잘 만드는 본질, 알맹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본질 잘 만들었으면은 알아서 와주는 건 아니야. 내가 알려야 오는 거지. 이 씨 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될 때, 수확이 될 때도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할애해서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를 꼭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짧고 굵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치명적이야. 이 네 번째 건 너무너무 치명적이야. 세 글자. 계약서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 이슈가 당연한 거 아니야? 유피님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유피님 실수했어, 안 했어? 최근에 제가 동업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계약서를 안 쓴 거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너 몇 프로, 나 몇 프로. 뭘 만드는데 그거는 좀 너 명의로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생겨서 그만하게 됐는데 모든 몫이 그 사람한테 이제 가게 된 거죠. 계약서를 안 써서. 진짜 신기한 건 전 최근에 다른 대표님을 만났는데 똑같아. 레파토리가.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면 그 지인이 계속 지인이 되는데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면 그 지인과의 관계도 잃어버리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되게 큰 위험에 처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짧고 굵고 찐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업체랑 같이 일을 해. 그럼 업체랑 뭐 계약서에 계약서 쓰긴 써. 근데 까리한 내용이 있어.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리까리하면 짚고 넘어가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써야 돼. 나의 권리와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꼭 써야 되고 중요한 계약서는 법무사든 변호사든 확인을 꼭 받고 제발 쓰셔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저도 실수했고 유피디님도 실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실수를 하고 있어. 무조건입니다. 뭐 추천을 합니다가 아니라요.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또 제가 호되게 배우고 제가 호되게 경험한 찐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의 고객과 경쟁사와 이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냐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이 일에서 어떻게 효율화하고 자동화하고 빠르게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 꼭 가셔야 돼요. 내 거의 시간과 비용과 어느 정도를 떼서 꼭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셔라.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계약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이야기가 당연히 맞는 거지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래오래 즐겁게 일하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런 실수들을 최소화하고 우리 일들이 잘 되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흑역사까지 다 털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안 달아주시면 서운해요. 사업 즐겁게, 일 오래오래 즐겁게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사장 썸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요.